근 몇 년간보다 정치판이 개판이었던 때가 있나 싶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정치 분야이고, 애매하게 할 바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분야도 정치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전 정말 정치라는 분야에 무지했고 관심도 없었던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깊이는 없어도 편견 없는 내용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들을 얘기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첫째, 정치인들은 멍청하다. 정치인들은 각 분야에서, 그것도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들이 모인 초초초 엘리트 집단이에요. 멍청해 보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대국민한테 멍청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지능과 능력이면 애초에 정치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실제로 아무 국회의원이나 찾아서 이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커리어가 줄줄이 나와요. 아무리 상대 진영이나 특정 정치인이 싫다고 그 객관적인 커리어를 까내리는 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정치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한다? 복잡한 인과관계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게 자기들 이해관계에 기반한 위선적인 행동이든 공익과 나라를 위한다는 위약적인 행동이든요. 둘째, 정치인들은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다. 일단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져야 해요. 애초에 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민의식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선민의식에 권위의식, 특권의식이 짬뽕됐다고 느끼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내 뜻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아요. 올바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권위나 특권만 누리려는 게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껴요. 본인의 철학과 소신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요. 선택받은 보답을 해나가요. 이런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도 믿고 싶고요. 셋째, 정치인들은 악하다. 이완용도 넘사벽 엘리트의 독보적인 애국자였던 것 아시나요? 친일파로 분류된 인물들 중 다수가 독립운동가였던 사실들은 아시나요? 왜 이런 극단적인 변화들이 발생할까요? 정치에는 악도 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도 참으로 애매해요. 정치인들이라고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뭐 이런 목표를 갖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정치판에 들어가요. 근데 현실이 냉정한 거야. 아무리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철학, 내가 믿는 애국의 방향성을 기반으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멍청한 국민들은 들어주질 않아. 국민들이 안 들어주니 표도 안 생기고, 표를 못 받는 정치인은 힘도 없어. 힘 없는 정치인은 일반인 백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힘을 키워야 작은 거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 힘을 키우려니 옳음보다는 표를 쫓아야 하네? 옳음을 포기하니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해주네? 그럼 국민들이 외면하는 내 가치관이 옳은 거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저 오답이 옳은 거야? 정말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국, 강국이 되길 바라면서 정작 표는 각자 이해관계대로만 준다니까? 다수결의 폐해이고 다수결이 항상 정답을 가리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 애국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국민들은 똑똑하지 않고 애국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툭 까놓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문화, 교육, 보건, 환경, 노동 등등 이런 분야들을 어떻게 다 신경 쓰고 공부하겠어요. 이런 걸 대신해서 잘 해줄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런 걸 모르는 국민들이 고른 정치인이 참 정치인이겠냐고.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만 모인 게 아니라 나쁜 놈들만 뽑히고 힘을 갖는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넷째, 정치인들은 매국노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정치인들보다 나라를 존속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유지만 돼도 본인들은 기득권으로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 애국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조선이 힘없어서 망해갈 때 누구보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겠냐고. 당연히 왕족이랑 양반들이었을 거 아니야. 80%의 평민들이, 특히나 40% 정도의 노비들이 조선이 망하는 걸 싫어했겠냐고, 상식적으로. 북한으로 통일됐어도 조선시대 노비보단 나았겠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애국의 당위성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이론적으로 누구보다 애국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애국이 뭐냐?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할 것인가? 국민을 위할 것인가? 시스템을 지킬 것인가? 민족을 지킬 것인가? 국가와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올바른 애국 아니에요?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 왔고요. 우리 조부모님 때만 해도 나라가 건국 전이었는데 대한민국이 천지개벽해온 모습 대충 알잖아요. 반대로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와 정책들은 어땠나요? 터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등 셀 수도 없는 나라들이 경제부터 아작났어요. 민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출산율도 이번에 또 기록 찍었죠. 0.7.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 출산율 장려 정책도 좋은데 이민 정책부터 신경 좀 써야 하지 않나? 진즉부터 선진국들은 인재 유치 때문에 이민 정책을 경쟁적으로 손보고 있는데 정작 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는 완전 손 놔버린 것 같아요. 고작 해야 신생아 특공, 우리 민족끼리 개체수 줄여가며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애국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구촌 사회, 글로벌 시대 소리 듣고 자랐는데 정작 체감되는 건 민족주의랑 척화비밖에 없어요. 애국이란 키워드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말은 믿지 말되 정치인들의 행동을 믿어라. 자녀들 유학 보내고 해외에 집도 사고 나라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나? 생각대로 존재하자. 나북이었어요.